회장님이신 이종철 박사님께서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또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저를 또 소개하는데 또 박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박사 아닙니다. 저는 석사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나중에 제가 또 혹시 뭐 어디 갔는데 또 하기를 또 제가 또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조금 할게요.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아까 김웅태 사무관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들 지금 여기 보신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우리 2017년도 그 이후에 저희 업이 활성화되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7년, 진드기 사업만 해도 한 7년째입니다. 올해가 7년째인데 저희 지금 방역위생관리업은 287개 업체까지 생겼고요. 이 안에 이제 저희들 지금 또 여러분들 불만이 많으신 것만큼 또 저희가 또 협회가 너무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각 진드기 방제에 관련된 부분들 이것들 정립하는 데만 해도 한 2~3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소독업,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6월까지 아마 용역화재가 만들어질 텐데 여러분 업체의 특성, 육성 계획 이런 것들 만들어서 또 여러분 담아서 여러분들이 좀 먹거리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늦게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 임직원 우리 임원들이 다 사비 들여가네 여러분들 회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업 부분이 안정화되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까지 저희들 맨발로 대기 정보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협회 집행부 임원들한테 많은 격려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맡은 이 진드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사무관 농림부도 지금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장 가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가답게 그다음에 저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 법 아까 현미경 모니터링 법을 작년에 12월 30일 날 우리 가금학회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알렸고요. 유효성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전 세계에 저희가 다 진드기는 이제는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가 최고입니다. 현재. 그래서 모니터링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 학술지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고 이제는 뭐냐면 저희가 검역을 하고 이제 정부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병원에 가시면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구나 라는 감은 오시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데모를 하고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의사들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실력은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시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방제 방법,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정부가 검역을 하고 해서 정부가 여러분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그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권익을 저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저 박사 수여지 박사 아닙니다. 앞으로 박사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고요. 저 이제 건대 수의학을 전공했고요. 현재 각주 그 방역위생관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지금 가금 수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가금 분야 쪽에 좀 더 우리 업과 그 다음에 현장의 그런 목소리들이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업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우리 이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업이 아까 김웅태 그 사무관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로드맵은 한 그 2000 몇 년이죠?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 살충제라는 때가 터지면서 18, 19년도에 1차적으로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병해충 방제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그거를 갖고 했을 때 이제 지금 정부가 과제를 갖고 하는데 지금 성장 단계 2025년도까지 성장을 시키겠다 했는데 어떤 부분을 했느냐? 청소, 세척, 소독, 방제. 그래서 지금 이제 소독하고 방제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걸 럼피 스킨이 터지면서 여기 계시지만 우리 파브르의 우리 대표님 계시지만 우리 긴급으로 이 럼피 스킨이 터졌을 때 사실 우리 그 농림식품부에 불려가서 우리가 우리 임원님들이 가서 방역위생 관리업이 이렇게 일반 소독옷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올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점 소독시설 이런 부분도 현재 한 60% 이상 부분이 저희 업을 득하거나 소독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저희 위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 우리 회원사분들한테 꼭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초창기에 힘들어서 닭진드기 방제 쪽으로 참여했던 업체마저도 이 산업을 포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모니터링법이라든가 전문 기술이 포함이 돼서 이 업이 산업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업체별로 난립이 되고요. 점점 뭐냐면 청소만 하던 업체들이 방제를 좀 흉내를 내는 쪽으로 해서 가격 부분들을 더 이제 낮추고 시장이 좀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는 부분으로 되면서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 그 협회를 어쨌든 대표하는 저로서는 우리 가축 방역위생관리업이 저희 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유럽은 가축 방역위생관리업에서 살충제 결함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업체끼리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나라는 그 업을 살충제 결함 터지고 나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가 중심으로 지금 돼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전문 방제업이 사실 보면 이사를 지금 하는데 가족끼리 이사하는 경우는 하숙생이나 뭐 우리 그 다른 조금 자녀들이 기숙사에 살 때나 그렇지 우리 일반적으로 이사를 할 때 전문 이사업체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 부분 같이 우리 업이 축산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가 필요하다는 걸 계기가 됐고 그 부분은 또 우리 그 농장에 자율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해서 법까지 5조에 이따 설명을 드리는 5조에 2항 3항까지 늘어나면서 저희들 업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업을 정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로드맵이 더 만들어지면 정부는 뭐냐면 글로벌화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글로벌 대형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들이 좀 더 후배들이 좀 더 이 업을 발전시키고 저거 하면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1,000억입니다. 1,000억 최소한 그죠? 그래서 이런 업체까지 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산업으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몇 번 하면서 저희들 이슈 닭 진드기를 지금까지 방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모니터링법까지 이제 규격화되고 이제 정례화되면서 이제 닭 진드기 방지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한테 전문 지식들을 알리고 가르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습득하고 전문 교육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이해를 시키고요. 오늘은 이 빨간 글씨가 뭐냐면 지금 아까 600농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산란계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우리가 닭진드 공동방제 사업을 하는 150농가, 실질적으로 한 180, 190농가 이 농가 외에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의무적으로 우리 업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떤 거 지불할 그 받는 농장이 여러분한테 정당한 돈을 지불할 수 있게끔 저희가 표준 모델을 만들고 저희가 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입식을 할 때 저희가 승인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사실 찐득이 공동방지에 참여한 농가들은 찐득이에 걸렸던 농장인데 그 농장을 서로 닭을 맞으면서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 해충이 나왔던 상황이라면 내가 오늘 밤에 해충 때문에 밤새 시달렸다면 내일 다음날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잡아서 최소한 해충이 농장을 나를 괴롭히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농장에 찐득이가 문제가 됐던 농장이라면 새로 병아리를 받는다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현미경 모니터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드기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진드기는 특성상 여러분들 가세에 있고 보수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진드기에 관련돼서는 많이 들었는데 잊지 마세요. 흡혈과 닭이 지금 올해 저희 협회에서 또는 저희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뭐냐면 잘잠닭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여러분들이 가축 방역위생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진드기 컨트롤해서 닭이 밤에 잠이라도 잘 잔 그런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이 우리가 순수한 계란이고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란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진드기를 컨트롤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드기 우리 진드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방제 사업을 하면서 저 또한 초기에는 진드기 성충을 죽이고 진드기에 관련된 죽이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이제는 진드기가 아니라 닭입니다. 닭.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드기가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해충 한 마리를 풀어줘갖고 특히 큰 조금 모기 몇 마리가 여러분 앵하면서 여기서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 모기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닭은 하물며 그 흡혈 해충 때문에 죽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걸 방치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조차도 사실은 찐득이는 내 영역 컨트롤 밖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복지법에 대해서 복지에 뭐라고 되냐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처우해도 안 됩니다. 수의사는 로드킬을 해서 지나가다가 동물이 죽어있는 걸 확인하고도 그냥 지나가면 사실은 수의사법 위반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찐득이에 관련돼서는 찐득이만 죽이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또 하나 저희 나라는 공교롭게 아까 김웅태 사무관하고 밖에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찐득이가 없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6년 7년 동안 우리가 찐득이 때문에 저희 업이 생겼는데 그래도 6년 7년 열심히 저희 그 형제들 우리 회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진드기가 담당 공무원이 볼 때 진드기가 많이 없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고마운 거죠. 그러나 아직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전 세계 1위입니다. 94%. 왜? 가금수의사가 그 살충제 계란 사태 터졌을 때 2018년 1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감염률이 94%, 연령자 중에 9명 다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낮추려고 그 다음에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산란개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면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맨날 테레비 보면 종이 A4 용지 하나에 뭐 닭이 들어있는 공장식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0.07로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닭 숫자가 작아서 계란값을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고민하면서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했는데 사실 오늘 날짜로 본다면 계란값이 좀 낮아서 농가들이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책하고 잘 맞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방역위생 관리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슈가 뭐냐면 2년 내에 일본의 68%처럼 일본을 능가하고 5년 내에 우리가 50% 이하의 감염률을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 가축 방역위생 관리업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 업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이 업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충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충난에 보시면 여기 하얀 것들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충난들이 저희 현미경 모니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충난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닭 진드기에 관련돼서 충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 충난 제거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되는 건 불과 2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전 세계가 다 성충에만 포인트가 맞춰 있어갖고요. 진드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보통 청소하고 소독하고 한두 달 있다가 진드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다 외부에서 발생이 됐다 생각했지 농장 자체 내에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는 농장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8년이 된 농장이 있는데요. 아직 진드기가 발생이 안 된 농장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외부에서 그렇게 만나면 그 주변의 농장에는 진드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농장은 진드기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추에서 발생을 한다, 가져온다, 이동해한다. 물론 그게 가능성도 많지만 결국은 뭐냐면 발생했던 농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자료에 보면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아까 한 마리가 아까 충난 한 마리가 12주면 한 54만 마리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거는 아주 극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6개 내지 8개입니다. 심지어 아주 여름에는 한 마리가 2억 우리가 4천만 마리까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농장이 잘 청소가 됐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한 구덩이에 여기서 보이는 이 충난만 해도 몇억 마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충난을 제거하지 않고는 진드기가 발생한다고 이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럼프 스킨 하면서 뭐냐면 이 진드기가 그냥 단순한 진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흡혈을 하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까 일종 전염병 하는 AI나 개두나 마렉이나 살모넬라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모든 질병들을 옮기는 매개성으로 해요. 그래서 또 진드기가 최근에는 우리 지금 여러분도 좀 비싸게 사 먹는 우리 평사 유정란의 농장에 이 진드기가 우리가 또 이 살모넬라를 옮기고 또 우리가 모기가 옮기는 그런 흡혈 보통 개두가 가을 9월 10월 모기가 좀 사라지는 시기 많이 유행했다 사라지는 시기에 개두가 나오는데 1년 내내 개두가 나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진드기가 옮기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매개성 질병에 대해서 럼프스킨 이후에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럼프스킨 이후에 급속도로 타면서 우리 내년에 지금 새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100억 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실적으로 방제 소독 시장이 다 열리면 사실은 수백억 아니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1억 시장 이상의 시장이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진드기 성충에 대한 그런 방제 방법이 아니라 충난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 뭐냐면 닭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진드기 하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죽는다. 그 다음에 웅크려 사료섭 질환이 어떻고 생산성이 어떻고 다 이런 부분인데 오죽하면 닭이 그럴까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아프죠. 백신 맞으면 무지 아프죠. 심지어 저희도 코로나 백신을 맞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예전에는 불주사까지 맞으면서도 아프구나 하루 이틀 그냥 끙끙 앓으면 됐는데 이 코로나는 생각보다 더 아파요. 그죠? 그래서 꼭 타이레놀가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우리가 마스크도 꼈지만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에 나중에 보면 10배가 아프답니다. 100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찐득이가 닭한테 주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식을 변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산란게장을 600농가에 대한 부분하고 향후 육개농장, 토종닭, 오리 등 여러분 영역이 더 갈수록 해충은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가금류는 불을 끄면 잡니다. 딱 불을 끄는 순간 하나 둘 셋 하고 그러면 꼼짝 그 자리에서 잡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은 불을 꺼도 앵앵하면 움직이잖아요. 우리 특히 산란게장, 산란계의 닭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을 끄면 꼼짝않고 거기서 잡니다. 그러면 해충이 찐득이는 이게 절대 날거나 뛰거나 이게 아주 빠른 놈이 아닙니다. 옴니 배를 땅에 붙이고 바닥에 붙이고 옴니 기어서 갑니다. 찐득이는 곤충이 아닙니다. 절지동물이에요. 절지동물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스파이더맨, 거미류입니다. 거미류야. 이 거미류는 항상 그리고 등에 이 진드기는 등에 4개 내지 5개의 알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 알을 딱 뽑아서 보면 자기 몸의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지게를 메고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드기는 배를 딱 붙이고 알을 보호하면서 가서 특히 그 조용한 곳에 음침한 곳에 습도가 있고 조강한 곳에 가서 알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진드기는 우리가 보통 2단계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진드기가 조금 작은 데는 낮에는 몸에 진드기가 없어요. 원래는 진드기는 흡혈할 때만 닭에 있어요. 언제? 그래서 야간에 있어요. 근데 낮에 지금 아까 우리 작업하시고 또 우리 김웅수 사무관이 우리는 이제 작업하면 3.3 이상 되는 농가에 진드기를 채집해서 검역원에 보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좀 힘들어요. 왜냐면 낮에 그걸 채집해서 갖다 줄 정도의 농장이면 3이 아니라 4 정도 스코어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진드기를 사실 그만큼 100마리 이상을 또 찾기가 이렇게 마땅치도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진드기 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서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오늘 오시느라고 여기 서울이나 저 멀리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오신 분들 피곤하잖아요. 하루만 조금 일찍이라도 해서 피곤하고 교육을 받으려면 이렇게 조시는데 닭이 매일 잠을 못 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불만 딱 끄면 보통 소등을 8시간 정도를 닭을 소등을 끄고 잠을 재웁니다. 근데 찌꺼기가 많은 농장은 밤에 부두둑 개성 소리가 들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생태 교란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닭이 낳은 계란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다음에 그렇게 매일매일 시달린다면 혹시 닭의 수명 아시는 분? 닭은 우리 유치원 가서 우리 강의를 했던 것 그래서 조금 안다는 분이 3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 우리가 먹는 치킨 닭은 30년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산란게장은 70주령 또는 90주령 정도 70주령에 보통 다 도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짧게 생활을 하는데도 심한 경우에 찐득이 농장에 가보면 앞에 있는 털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닭은 원래는 1년에 한 번 정상적인 환우를 해서 우리가 환우 기간들은 알을 안 낳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우리가 저거 하려고 강제 한우를 해서 품질을 만들기까지는 하지만 정상적인 기간 동안은 털이 빠지질 않습니다. 잘. 근데 우리 일반 농장 가면 털이 거의 없는 농장도 있어요. 그럼 사실은 가면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 직원들도 막 그런 농장 가면 뭐냐면 방제를 하고 오면서 막 되게 더럽고 좀 농장이 막 몸도 가렵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알면 오죽하면 그 닭이 털이 빠질 정도로 환우를 해서 사료도 안 먹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몸에 있는 털이 빠졌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사실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찌꺼기가 있다면 여러분 몸에 지금 당장에 만약에 해충이 한 마리가 붙었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몸에서 해충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것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도구로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형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찐득이에 지금 이게 낮에 찍은 겁니다. 낮에 아까 여기 아까 해답 줬죠. 밤에 찐득이는 닭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낮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엄청나게 많아서 찐득이는 우리 병아리 때 찐득이는 절대로 안전한 누군가가 페로몬으로 안전한 길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길로는 찐득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찐득이 우리가 예전에 시리카를 가지고 우리가 도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요. 이상하게 뭐냐면 찐득이가 거기는 지나가지 않고 이상하게 그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 거를 나중에 알고 우리가 애를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뭐냐면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 1조가 이번에 가서 피를 빨고 오고 다음에 2조가 빨고 오고 다음에 3조가 오고 사실은 충분하게 피를 빨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피를 안 빨고 6개월 1년 이상 살 수가 있어요. 충나는 우리가 아기공룡 둘레 보면 석기시대 때 있는 그 부분에서 많아지만 모기의 피를 뽑아서 우리가 공룡을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충나는 어디다가 묵혀 있으면 충나는 뭐 오랜 세월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잘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 1000년 후, 뭐 500년 후에 살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충나는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진드기가 낮에 이 정도 있다면 숫자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거를 우리가 낮추려면 충난을 어쨌든 제거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진드기가 한 마리가 우리 지금 몸에 붙어있다 생각하면 비비탄, 사람으로 말하면 비비탄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이게 2만 마리에서 보통 5만 마리까지 닭을 합니다. 5만 마리 정도까지 붙으면 닭은 다음날 죽죠. 혈액을 뺏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그 찐득이 우리 방제 관리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2만 마리가 만약 깨물고 간다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을 거고, 편안한 잠을 못 잔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얻는 계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야간에 관련된 것들은 만약에 농장에 가셔갖고 방제 농장을 가셨는데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3단계, 4단계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건 방제 계획을 3일, 4일 뒤에 잡는다면 우리가 이 농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드기를 몸에서 떼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한테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관리업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전에 또 하나 오늘은 우리 교육받으러 알았는데 이게 그럼 여러분한테 거꾸로 물어요. 그러면 성충을 언제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슴대 닭진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방제를 오늘 당장에 한다고 해서 좋은 방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심장에 쇼크가 나거나 우리가 저거 하면 30분 이내에 우리가 병원에 또는 우리 응급처치를 받으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진드기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증명해서 저희 회원사 중에 우리 젊은 우리 지식인 그분께서 석사로 닭진드기 연구를 해서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드기 방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또 받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냐면 그 골든타임이 닭 몸에서 떨구는 작업을 먼저 실시를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이 닭에서 몸에서 떨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충난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충난이 그렇게 안 깨지던 충난이 부화를 하면서 약한 유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변에 유충과
그 약충, 그다음에 성충이 혼조해 있고 알을 제외하고 그것들이 모여 있을 때 한 방에 99.9%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또 이런 그 흡혈 억제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분도 가질 수 있고 찐득이 방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가 7년 6년 하면서 이 업에서 우리 훌륭한 우리 학자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몸에서 진드기를 없애는 방법,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골든타임 설정하는 것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닭이 아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불을 끄면 안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는 기간 동안에 음수로 해서 이 몸에서 흡혈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음수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밤에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닭에 고유한 음식을 저장하고 장에 우리가 그 성분, 흡혈 억제 성분이나 기피 성분을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작용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양계 쪽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디펜스 사료의 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시간 정도면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닭진드기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드기는 100배 정도, 코로나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의 100배 정도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드기가 감염된 농장이라 하면 닭을 좀 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닭이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 사실은 지금 저희 회원사 중에 올해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장 대부분의 농장들이 저희 닭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범으로 아마 시군에서 이 현미경 모니터링법을 전후로 해서 방제 전 방제 후 사업에 대한 결과서에 이 부분이 적용이 돼야 여러분들 사업을 안심하고 마친 걸로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저희들이 좀 이 교육을 전문 교육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뭐 4월 달에 선거도 있고 뭐 다들 바쁘셔서 우리가 이게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 모니터링 보고과 그다음에 사실 그 보고서 작성하는 거 이런 걸 관련돼서 협회에서 차후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에 참여하신 그 회사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 1년, 2년 동안 농림부 정부를 움직여서 저희들이 이제 표준 모니터링법도 이제 제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사업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 자리를 매김해서 이건 다행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니터링법은 이게 지금 선진국이에요. 저희 나라 게 아니라 아직도 외국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저희 실정에 맞지도 않고 저거는 연구를 위한 논문을 쓰기 위한 거지 사실은 저거는 이미 특히 이런 골판지나 이런 법은 이 정도까지 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미 사망 진단 내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 현미경 모니터링법은 축주가 인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찾아내고 충남을 발견하자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이미 발생된 걸 증명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4가지 다 5개 현미경 모니터법을 제외하고는 이거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그거 갖고 연구한 자료도 없고 이건 사실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그런 부분이라 빨리 없애기를 하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30일 날 유효성까지 검토를 해서요 학술지에 발표를 해서 저희들 벌써 인용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간단한 이 콜럼버스 계란처럼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공동방제 사업 부분에 처음이 들어갔고요. 2024년도에 확정이 돼서 이제 결과 보고서에도 현미경 모니터링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에 보면 한 보고서에 현재 여러분이 계약하고 또 여러분 관리하고 있는 농장에 대한 월별로 이 보고서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 농장에 관리 사항이 쫙 나오고요. 현재 몇 등급, 몇 단계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180농가 농림부에 같이 만약에 해석한다면 180농가 현재 닭 진드기 상태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보고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로 진행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장점은 즉시 판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작년에 우리 이제 사장 협회장님께서 워낙 진드기 갖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업체를 통해서 소독과 청소를 깨끗이 해서 저희 농장은 절대로 진드기가 충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한 2시간 반 만에 저희 우리 방역생 관리사 저희 모니터링맨이 가서 충난을 발견하고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 굉장히 기가 막힌 부분이라 보완하고 닭을 입추하는 그런 경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 저희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같이 할 방역생 예비 방역사들은 이미 많은 부분들 문물을 다 갖추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할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한 이 부분들은 전문 교육 시간에 좀 더 현장에 맞게끔 교육을 하려는데요. 방제 한 1년 방제팀에서 운영하다 보면 진드기가 어디쯤에 있고 충난이 어디쯤에 있고 다 압니다. 뭐 우리 이론적 학술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겨울철에 닭을 빼고 우리 지금 입식을 할 때 버릇이 뭐냐면 한동안 닭을 빼고 방치하는 거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한 달 정도, 2달 정도 농장을 방치하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좀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휴지기를 많이 가질수록 질병 발생이 없다. 이런 넌센스 아닌 넌센스, 그게 사실이에요. 불나거나 오래 방치한 농장에 새로 닭하면 바이러스성 세균성 질병은 잘 없습니다. 근데 닭진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닭진드기는 여러분 특히 소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진드기가 발견된 농장은 닭을 출하하면서 바로 청소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 닭이 없어지고 온도가 싹싹 내려가다 보면 성충이나 이미 그때 당시에 흡혈을 한 놈들은 알을 낳기 위해서 구석진 곳, 제일 온도가 늦게 떨어지는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닭들이 뭐냐면 제일 나중에 끝까지 스며들어간 놈은 반대로 닭을 받아서 입식을 하더라도 온도가 제일 늦게 올라요. 심지어는 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5월달에 진드기가 뻥 터집니다. 알고 보면 어디가 있던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깊게 숨어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격을 하고 여러분한테 다 또 괴롭히는 재감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아까 진드기가 청소가 잘 됐다고 이렇게 보시더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현미경 모니터의 가장 중요한 건 3, 4, 5단계 육안으로 봐서 진드기가 문제 있냐 없냐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뭐냐면 1, 2 숙주가 없다 생각하고 우리 업체들이 열심히 해서 완전히 구제를 했다고 생각되는 농장.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없어요가 1입니다.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청소 열심히 해서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 가서 구석구석 가서 확인해 보니까 충난이 발견돼요. 그게 2예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는 각 단위 0.1에서 10단계 정도 나눕니다. 이게 현재 전문가의 사람 따라서 진단이나 이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달라질 수 있죠. 근데요, 반대로 말하면 저한테 그러면 사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의사들이 여러분한테 진단 내리는 게 정확하고 100%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대 병원도 오진율이 50%예요. 그건 아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증요법과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문제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의사한테 많은 얘기를 해줄 때마다 그거를 보완시키고 그걸 낮출 수 있는 약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이.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병들은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이 없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잖아요.
보통 2주 정도는 지나야 완치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 나을래? 좀 덜 아프고 나을래? 그게 약을 먹냐? 약을 안 먹냐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함정은 있죠. 내가 기관지가 좀 약하고 이렇게 세균 감염, 2차 감염이 잘 되는 부분이라면 약을 먹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목이 기관지가 약해서 꼭 그 기관지 천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기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해거담제는 꼭 저는 챙겨서 이렇게 먹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하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하고 이걸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한테 장난감 같은 진단기도 우리가 한번 구성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미경 모니터컵의 가장 목적은 문제가 됐던 농장이 새로 살림살이를 차릴 때 제대로 그걸 컨트롤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거고요. 괜히 여러분한테 입식 승인이 어떻고 이야기하니까 맨 처음에 산란기 옆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면 이제는 하다하도 안 하고 정부가 이제 광역기산 관리업자하고 짜고 하다하도 안 돼서 내가 닭을 새로 입식하는 것조차도 되니 많이는 너희들이 간섭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득시키고 지금 현재 산란계 협회에 나오는 책자에 저희들이 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산성과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600농가 정도의 농장에 갔을 때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방제를 직접 해줘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제에 대한 부분을 예방해야 될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2에서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충난을 제거하는 방법은 저희 현재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의 전문 충난 제거제, 열풍 방제, 그다음에 한유, T1이라고 그랬고 기름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부분이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해서도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길을 우리가 안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미경 모니터급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됐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식을 허락하는 또는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보완으로 우리가 실리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요. 지금 정부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업체들 이러다가 아까 산업재해병 이야기하는데 실리카 이렇게 무분별하고 사용하다가는 저희 지금 해당하는 업체들 직원들이 전부 다 병원에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리카에 관련된 것도 안전한 거, 그 다음에 대체제 부분으로 정부하고 해서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몸에서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리카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요, 전문 충난 제거제 쓰는 게 좀 더 경제적이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봐서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업체 부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리카가 내성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토도 그렇고. 근데 실리카는 송곳입니다. 송곳 작용을 하는 실리카가 내성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둥근 거. 그러니까 실리카의 원래 목적은 저희는 물리적 방제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리카는 안전한 실리카가 있어요. 실리콘으로 돼서 물 먹는 하마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다공성 구조로 해서 이렇게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오에는 특정한 약물을 투입해서 타겟 장비에 보내서 우리가 생명을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용도까지 쓰기도 하고 바이오 실리카까지도 쓰기도 하고 실리카 용도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용하는 실리카 부분이 우리가 업자들이 저희 전문 업체들을 속이고 일반 같은 실리카라고 해서 싸게 주는 거 우리가 사용했다가 우리가 실제적인 물리적 방제 효과를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학적으로 우리 앞으로 협회에 그런 것들을 좀 의뢰해서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드기 종합 표준 종합법을 완성했고요. 이거는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하고 가서 접수해서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질문하고 총진하고 문진하고 하는 그 과정이 병원 가면 있고 처방전 받아서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닭진드기 방제를 한다 그러면 요 순서가 일련의 방제 순서, 그다음에 IPM 종합방제법인 거 여러분들 하시고요. 이거 어쨌든 저희들이 닭진드기 방제에서는 표준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에 대한 것도 방제 연구에 대한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4나 5 정도 되는 농장은 그냥 방제하지 마시고 골든타임 꼭 적용하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전문가 같다 부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는 우리가 2017, 18년도에 닭진드기가 문제될 때는 우리 윤종웅 그 전에 우리 그 가금수의사 회장이자 여러분 같이 업을 했던 그 친구 또는 지금 현재 초창기에 움직였던 그런 업체들은 다 지금 보면 이렇게 진드기가 굉장히 감염률이 높은 거를 억제시키면서 끌고 가는 형태의 우리가 방제를 했습니다. 이 방제할 때 우리 참여했던 우리 방제 사업체들은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했어요. 대우도 못 받고 이게 무슨 농장에 무슨 그 서비스맨인지 심지어는 물도 하나 안 주고 이 친구들 국가에서 돈을 국가에서 받아갖고 꼭 머슴을 부리듯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이거는 이대로 만약에 우리 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지금 형태로 만약에 본다면 전망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까 충난에 대한 제거라든가 모니터링 법이라든가 그 다음 해서 예방적으로 그 다음에 닭의 행복한 닭을 만드는 그런 뭐 캐치프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여러분한테 대명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항상 연구하고 그런 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오늘 아까 처음으로 우리 농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발전시키겠다, 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처음 나오고 해서 굉장히 협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오늘 시작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등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같이 저걸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화장실 되게 깨끗하잖아요. 그죠? 아까 어떤 분이 아까 김웅태 사무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계약하러 농장에 가봤더니 개분 막 잊어져 있고 나는 진드기 방제 때문에 갔는데 이거 청소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회원사 중에 청소나 소독을 하시는 회원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업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협회에서는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청소 잘하는 업체, 방제 잘하는 업체, 모니터링 잘하는 업체 등등 도에서 원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좀 조인해서 하나의 큰 한 가지 도에 한 가지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같이 대응한다면 좀 더 우리 농가들이나 이런 분에 관련된 양질의 서비스와 여러분들의 위상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17조에 보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빨간 글씨에 보면 해충이나 뭐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식하기 전에 또 농장에서 항상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 담당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확인도 안 해주고 하니까 자율에 맡겨서 그렇게 된 건데요. 정부는 이제는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럼프스키 딱 터지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얘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독하고 축산하고 하나 딱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동 제한 받아야 되고요. 저희 불이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항에 갔다가 외국 여행 갔다 오면 그냥 못 옵니다. 그렇죠? 소독해야 돼요. 근데 소독은 그런 거에서 전혀 밀집하고요. 저희는 또 어디 갔다 오면 5일 동안 농장에 갈 수가 없는데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저희는 저걸 받고 있는데 소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을 하시려면 이 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이런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인증 쪽 여러분 축산에 보면 일반품하고 여러분 보면 이렇게 좀 특별하게 돈을 좀 더 주고 사야 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는 이미 저희들이 진드기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에 대한 충난이 제거가 되지 않고 이런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식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완해서 제대로 닭진드기가 감염을 받지 않게끔 만드는 게 그게 저희들의 임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확인서입니다. 이거 샘플을 이렇게 드린 건데 이게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후해서 어디에서 찍었고 어디에다가 했고 성충이 있냐 없냐 하기 전 하기 나 이런 보고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올해 사업하신 그 우리 회원사들은 아마 사업 진행하는데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괜히 많이 애를 먹을 테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꼭 숙지하시고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드기를 50% 이하로 만드는 게 저희 협회 또는 저희 우리 방역색 관리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만들어서 이런 그 여러분들이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서 그 장수가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그죠? 그 거북선이 외구에 엄청난 괴력과 힘과 우리 자긍심 다 무서움을 줬잖아요. 근데 다시 농장에 이렇게 뚝뚝뚝뚝 아무것도 차렵지 않고 가면 어떤 장비도 또는 여러분이 가서 그냥 예전에 하던 그런 방법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전문가다. 또 전문가스럽게 장비와 모든 걸 갖추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사실은 제일 우리가 병원 갔다 와도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한 30초 예 알았어요 하고 가세요 하고 그냥 약을 줘요. 그런 의사하고 사실은 좀 더 많은 나의 몸을 걱정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준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스럽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이런 정화된 우리가 인증된 또는 우리가 사용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분이는요, 그렇죠? 우리가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 여러분들이 왜 이 힘든 가축 방역위생 관리업을 합니까? 저희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순수한 계란을 만드는 사업, 또 신선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을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그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데 자조금 안 받고 또는 우리 살충제 계란 사태가 그 백패스지라든가 살충제 성분을 뿌리는 것 갖고도 사실은 이 큰 난리가 났는데 지금 살충제 성분을 먹이는 계란 닭에서 먹여서 그 계란을 먹는 일에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한다면 이건 아마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열심히 키워서 우리 업을 확장시켜주고 여러분들을 다 잘 사는 회사를 만들어주겠다는데 몇몇 미꾸라지가 그런 나쁜 일을 해서 만약 이 업 자체를 다 망가뜨린다면 그건 여러분들 우리 같이 용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하고 우리는 늘 안전한 먹거리를 하는 거. 지금 럼프스킨 터지면서 소도급에서 여러분한테 왜 기회가 온지 아세요? 만약에 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 초창기에 살충제를 축산에다가 들어가서 다 뿌렸다면 2주 뒤에 못 먹는 우유와 못 먹는 소, 고기, 닭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 성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걸 저희들 우리 그 초기에 그걸 막았어요. 저희들 밥 굶어가며 뭐 이렇게 막히는지 주말에 불러서 갔는데 굶어가며 가서 훌륭하게 그걸 막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노력하고 또 오늘 혹시 뭐 저거 해서 저희가 몰라서 한 40, 50장 정도 우리 그 회원 우리 저 가입 신청서 저 앞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협회에 관심 있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은 그냥 명단 넣고 그냥 하시는 회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해줄 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가서
우리가 시군하고 이야기 타협하시고 우리 법에 되어 있는 우리 업을 손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업에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가지시는 게 우리 산업, 우리 협회가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올해 하여튼 각자 돌아가셔서 사업이 다 좀 잘 되고 또 가정에 많은 평안과 화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